볼타자의 볼보 여정기 유튜브 채널에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구독자님이시자 볼보 차주분이신 꼬딩우님은 평소 해외 출장을 자주 가십니다. 꼬딩우님은 최근에 유럽 체코로 출장을 가셨는데요. 여가 시간에 볼보 체코 전시장을 방문하여 EX90을 직접 확인하고 시승도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현지에서 촬영한 귀한 EX90의 사진과 영상 자료를 저에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 사진과 영상으로 EX90에 대한 정보 콘텐츠를 만들었으니 EX90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좋은 정보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도움되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아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긍정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볼보 타는 아재 볼타재입니다. 우선 EX90은 현지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기반으로 하였기에 유럽 사양이 적용된 요소이며 필요한 경우 미주 시장의 볼보 스펙 자료를 기반으로 부연 설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들어올 사양은 이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점 참조하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주 시장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보면 플러스와 울트라로 나눠져 있고 플러스 내에서 트윈 모터와 트윈 모터 퍼포먼스로 나뉘며 울트라 또한 트윈 모터와 트윈 모터 퍼포먼스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EX90의 트림은 트윈 모터 퍼포먼스입니다. 트윈 모터와 비교해서 성능적 가장 큰 차이점은 마력과 토크입니다. 트윈 모터의 마력은 402마력, 토크는 568파운드-피트이며 트윈 퍼포먼스의 마력은 510마력, 토크는 671파운드-피트입니다. 힘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볼보의 안전 시스템 정책상 최대 속도는 시속 180km입니다. 공통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용량은 111kWh입니다. 배터리셀 제조사는 현지 딜러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의 CATL이라고 합니다. 만충 시 최대 주행거리는 EPA 기준으로 21인치 휠 장착 시 최대 308마일, 약 495km, 20인치나 22인치 휠을 장착한 모델은 296마일, 즉 476km까지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출시될 때 환경부 인증 시 주행거리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전시장에는 플래티넘 그레이 컬러와 베이퍼 그레이 컬러의 EX90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플래티넘 그레이는 약간의 갈색빛이 포함된 검정에 가까운 회색입니다. 그런데 햇빛과 같이 밝은 빛을 받으면 어두운 갈색이 발산되는 매력적인 컬러입니다. 베이퍼 그레이는 뽀얗고 밝은 회색이 주조를 이루며 약간의 푸르스름한 색감도 보이는 오묘한 컬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회색과 달리 유니크한 매력이 있습니다. 화이트 컬러는 너무 평범해서 싫고 적당한 밝기와 미세한 색감이 느껴지는 컬러를 원하신다면 베이퍼 그레이가 마음에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리어 램프는 이전 XC90의 디필러부터 이어진 디자인과 달리 리어 램프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마치 S90과 같은 세단에서 볼 수 있는 디귿자 리어 램프 디자인이지만 더욱 심플한 부드러운 곡선형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디필러 램프는 6개의 분리된 라이트 디자인으로 배치되어 전기차 시대의 디지털 라이팅을 강화한 느낌입니다. EX90의 휠은 현재 미주 버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0인치 5 스포크 에어로 휠은 플러스 트림의 기본 휠이고 21인치 8 스포크 에어로 휠은 울트라 트림의 기본 휠입니다. 21인치는 플러스에서 옵션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22인치 5 스포크 에어로 휠은 플러스 및 울트라에서 옵션으로 선택 가능한 휠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들어온 볼보차의 옵션을 보면 휠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없고 각 트림에 정해진 휠로만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EX90이 한국에 들어올 때 휠은 어떻게 구성될지 참 궁금하네요. 현지 전시된 EX90의 휠은 22인치 5 스포크 에어로 휠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인치에 상관없이 에어로 휠의 특성은 공기 역학 설계를 기반으로 공기 저항과 무게를 줄인 합성 소재의 에어로 파츠를 추가로 장착한 것이 특징입니다. 휠을 보면 블랙 하이그로시 부분이 에어로 파츠입니다. 이 파츠는 따로 분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은 인스타그램에 더 볼보걸 님이 찍은 사진입니다. 더 볼보걸 님의 정보에 따르면 대부분의 차량들이 초기 생산 후 에어로 휠 커버가 없이 운송되고 이후 장착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휠 커버 없는 상태는 거의 뼈대살만 남아있는 것 같네요. 다소 보기 흉한 느낌도 있습니다. 에어로 휠 커버는 여러모로 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90은 타이어의 전륜과 후륜의 사이즈가 다른 것도 기존 볼보차와 차별화되는 특징입니다. 22인치를 기준으로 타이어 사이즈는 전륜이 폭 265, 편평비 40, 림 직경 22, 후륜이 폭 295, 편평비 35, 림 직경 22입니다. 풀고시 타이어는 피렐리 스콜피온 썸머 타이어이며 전기차용 타이어인 일렉트 마킹이 새겨져 있습니다.
유럽의 타이어 라벨 정보에 따르면 연비 성능과 젖은 노면의 성능이 매우 우수한 AA 등급이라고 합니다. EX90의 사이드미러는 프레임이 없는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볼보의 사촌인 폴스타에도 적용된 디자인이 볼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EX30도 프레임 없는 사이드미러가 적용되었죠. 또한 EX90의 사이드미러 하단에는 카메라가 2개 장착되어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후면을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는 고성능 코어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어 사람이나 자동차, 물체 등을 식별하여 안전운행에 도움을 주며 하단 측면을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는 양쪽의 시야를 확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EX90의 전동식 팝업 도어 핸들은 겨울에 이 부분에 얼음이 끼어도 손잡이가 튀어나오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설사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전동으로 팝업이 되지 않더라도 손으로도 열 수 있게 설계했다고 합니다. 구조를 보니 아래쪽에 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둔 것이 확인됩니다. EX90의 가장 큰 인상적인 부분인 가변형 토르의 망치 헤드램프입니다. 망치 모양의 주간 주행등 상태에서 헤드램프를 켜면 주간 주행등이 위아래로 벌어지면서 메인 헤드램프가 나옵니다. 헤드램프에는 High Definition Pixel Technology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LG전자 산하 오스트리아 조명회사인 JKW가 볼보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개발했다고 합니다. 130만 화소의 고해상도를 갖춘 헤드램프로서 교통 상황에 따라 빛의 세기와 높이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보행자나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EX90 안전운행의 핵심 역할을 하는 라이다는 EX90의 전면 윈도우 바로 위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디자인 관점에서 보면 꼭 저 자리에 갑툭튀로 넣었어야 했냐라는 시각적인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볼보 엔지니어의 설명에 따르면 모든 위치를 면밀하게 검토해봤지만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차량의 시선을 고려할 때 이 위치가 최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 라이다 방사판의 형태는 앞으로 더욱 작아지고 개선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모델 2어에 따라 이 라이다의 형태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라이다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라이다는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근접해서 촬영할 때 이미지 센서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는 카메라들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꼬딩호님께서 찍은 사진을 보면 라이다 하단부터 좌측으로 흘러가는 방향으로 하얀 모래알 같은 점들이 보입니다. 이것이 라이다에 의해 카메라 모듈의 이미지 센서가 타버려서 발생한 증상입니다. 이에 대해 볼보 인터내셔널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볼보 인터내셔널에서는 라이다의 이런 특성에 대해 기술적인 사항을 인지하고 있다고 했으며 다만 EX90에 탑재된 아이리스 라이다의 1550나노미터 파장은 사람의 눈에는 위험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볼보차뿐만 아니라 라이다를 사용하는 다른 브랜드의 차량도 동일한 증상 사례가 있습니다. 볼보 내부에서는 라이다 개발 공급업체와 함께 스마트폰의 카메라 손상을 방지하는 기술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볼보 인터내셔널에서는 꼬딩호님의 스마트폰 수리에 대한 지원을 해주어 성공적으로 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라이다는 펄스 레이저를 통해 사물까지의 거리, 방향, 속도, 온도, 형태 등을 감지하는 기술입니다. 레이저는 기본적으로 빛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이 빛 에너지가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 소자에 손상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 눈은 이 라이다 펄스 레이저를 막아주는 수정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카메라는 수정체 같은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공학적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라이다 앞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행동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라이다에 대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특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의도와 상관없이 라이다의 방사 범위에서 일상적으로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차량의 카메라들, 특히 블랙박스 카메라의 경우 라이다의 방사각도, 거리에 따라 동일한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볼보는 기술적인 특성을 일반인이 알기 쉽게 고지하여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고객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제도적인 정책과 함께 앞서 언급한처럼 카메라를 손상시키지 않는 기술적인 개선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기술적인 개선책이 나올 때까지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라이다를 근거리에서 촬영하는 것은 자제해야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운전자 화면, 중화 화면의 모습입니다. 기존 세대의 볼보 핸들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미세한 요소의 디자인을 변경했습니다. 운전자 화면은 가로로 긴 바 형태의 9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습니다. 중앙 화면은 기존 볼보 차량의 세로용 디스플레이를 계승했지만 14.5인치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여 더욱 큰 화면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조작할 수 있습니다. EX90 핸들의 기능 버튼은 터치 감지식 버튼입니다. 기능 측면에서는 기존의 볼보차에서 제공하던 주요 기능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어 기존 볼보 운전자라면 익숙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몇 기능에 대해서는 조작 방식이 EX90에 맞게 수정된 부분이 있어 이것은 직접 조작하면서 사용성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현재 비활성화된 버튼인데요. 클락션 양쪽 옆에 있는 버튼은 향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추가될 신규 기능을 염두하여 하드웨어 레디 개념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좌측 레버는 수동 와이퍼, 레인 센서 와이퍼, 오토 하이빔 조작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우측 레버는 기어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상하로 올리고 내리면서 전진, 중립, 후진 기어를 변경할 수 있고 측면의 버튼을 눌러 기어를 주차 모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90은 운전석에서 도어 윈도우를 터치 버튼으로 선택한 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운전자 화면은 각종 경고 및 교통 표지판, 속도, 내비게이션 맵, 알림 메시지, 배터리 잔여량, 전력량 정보가 표출됩니다. 중앙 화면은 차량의 다양한 부가, 편의 기능과 차량 상태, 앱, 미디어, 카메라, 설정 등 차량에 관한 대부분의 기능을 조작하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보는 안드로이드 시스템 기반으로 운전자의 사용자 경험을 고려하여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중앙화면 하단에는 항시 고정된 메뉴가 있습니다. 홈 버튼, 모든 앱 보기, 열선 핸들, 열선 시트, 온도, 공조 컨트롤, 차량 상태, 비상 깜빡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홈 버튼은 내비게이션, 미디어, 전화를 컨트롤할 수 있고 모든 앱 보기는 EX90에 설치된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온도, 공조 컨트롤은 말 그대로 시트 엉따, 손따, 히터, 에어컨 등을 컨트롤할 수 있고 차량 상태에는 차량에 대한 다양한 기능과 설정, 차량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90은 기존 볼보 차량의 시동 노브가 위치했던 곳에 미디어 플레이 인터페이스를 배치하였습니다. 상당히 과감하면서도 독보적인 시도인데요. 이것은 볼보의 바워스 앤 윌킨스의 음향 경험에 대한 자신감이자 진심을 상징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노브를 회전하여 볼륨을 조절하고 좌우 조작을 통해 미디어의 다음 곡, 이전 곡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BMW 차량은 이런 개념을 기능의 컨트롤로 적용했는데 볼보는 이를 오로지 미디어 플레이어를 컨트롤하는 데 집중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EX90의 사운드 옵션은 바워스 앤 윌킨스와 보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타공인 최고의 음향 경험을 제공하는 바워스 앤 윌킨스는 돌비 애트모스가 적용된 1610W 출력의 스피커 25개가 설치되며 시트에는 헤드레스트 스피커가 장착되어 음향 경험이 더욱 좋아진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전에 현 세대의 볼보 모델에 적용한 볼툰샵의 볼보 정품 헤드레스트 스피커 콘텐츠에서도 언급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스의 경우 760W 출력의 총 14개의 스피커가 설치되어 프리미엄 음향 경험을 제공합니다. 개인적으로다가 바워스 앤 윌킨스 스피커 옵션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네, 정말로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는 QI 유도형 충전 방식입니다. QI2 방식인지는 현재로서 관련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체코전 시장 EX90에 적용된 인테리어 옵션을 살펴보면 시트는 테일러드 울 블렌드라는 직물 시트이고 데코는 라이트 애쉬입니다. 애쉬는 물풀의 나무를 의미하는 명칭으로도 쓰이는데 예로부터 단단하고 탄성이 좋아서 가구나 무기의 목재로 많이 사용됐다고 하네요. 헤드라이너를 이루는 필러와 천장은 차콜입니다. EX90의 인테리어는 시트, 장식, 헤드라이너 부분을 한 세트로 하여 총 4종의 인테리어 옵션을 제공합니다. 플러스와 울트라 트림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인테리어 옵션은 차콜 노르디코, 버치우드 블론드, 카다몬 필팅 노르디코, 버치우드 차콜, 던 퀼티드 노르디코, 라이트 애쉬, 블론드이고 노르디코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소나무 오일로 만든 가죽 느낌이 나는 소재입니다. 울트라 전용으로 테일러드 울 블렌드, 라이트 애쉬, 차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90의 경우 기존의 볼보 자동차에서 썼던 나파 가죽 소재의 인테리어 옵션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나파 가죽을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노르디크와 울 블렌드 직물을 확인해보신 후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통풍 시트는 노르디코 시트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니 이 점 또한 인테리어 옵션을 선택하시는데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90의 시트 조정 버튼은 상당히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EX30도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16방향 조정이 가능한 볼보 차량과 비교하면 저 버튼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운전석 쪽 룸미러 상단에는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버튼과 긴급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SOS 버튼, 비상 깜빡이, 볼보 지원 콜센터 버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도 비상 깜빡이가 있지만 정말 비상시를 고려하여 천장 버튼에도 배치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흥미로운 요소는 앞유리, 뒷유리의 김서림 성해 제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버튼도 배치한 점입니다. 앞유리, 뒷유리를 따로따로 김서림 성해 제거를 하려면 중앙 화면에서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1열의 중앙 하단의 수납함은 다양한 물건들을 놓을 수 있게끔 공간이 넓습니다.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이 공간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총 6개의 USB-C 포트가 있습니다. 즉 차량 내부 1열부터 3열까지 각 줄에 USB-C 포트가 2개씩 있어
어디에 앉아 있어도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는 전체적으로 XC90의 느낌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EX90에서 달라진 것은 사진상에 보이는 트렁크 가림 커버를 러기지 보드를 열어 하부 트렁크 공간에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테일게이트의 안쪽 상부를 보면 트렁크의 적재 사이즈를 판단하기 쉽게 도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박을 하는 관점에서 가장 부러운 건 최대 표기상 2.3m 전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키가 큰 사람도 편안하게 누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위는 미터와 인치를 동시에 표기하는데요. 실제로 인치를 미터로 환산했을 때 사이즈가 약간 더 높게 표기되어 있더군요. 앞서 언급한 전장 길이 90인치를 환산하면 정확하게 2.286m인데 반올림 처리하여 2.3m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즉, 이 수치는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 도면에 표기된 다양한 크기의 물품들을 적재하실 때 참조 수치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사이즈에 대한 참조 정보를 항시 제공한다는 것은 실용성을 배려한 것이 느껴집니다. 트렁크에서 3열 시트를 전동으로 폴딩할 수 있는 버튼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짐을 편하게 내리고 실을 수 있게 후면 자체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추가되어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보닛을 열면 트렁크 공간에는 가정용 충전기 케이블과 비상 삼각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EX90의 프렁크 공간은 37리터인데요. 차체의 크기치고는 다소 보관 공간이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참고로 C40 리차지나 XC40 리차지의 프렁크 용량이 31리터입니다. 꼬딩호님은 EX90을 직접 시승도 하셨는데 시승차는 썸머 타이어가 아니라 올웨더나 윈터 타이어 같았습니다. 체코도 중부 유럽의 대륙성 기후라서 사계절이 있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시승차의 경우 이를 고려하여 타이어를 교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승차가 눈길을 많이 달린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시승에 대한 영상은 촬영하지 못하셨습니다. 시승을 촬영하려면 최소 저처럼 머리에 액션캠을 장착하던가 누군가가 계속 촬영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다고 시승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 딜러님께 찍어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가격 정보인데요. 꼬딩호님은 울트라 트림 트윈 모터 퍼포먼스의 풀옵션으로 견적을 뽑았다고 합니다. 총 금액은 체코 현금으로 301만 9,130 코로나로 한국의 원화로 환산하면 약 1억 8,078만원입니다. 1억 8천이라면 제법 높은 가격인데요. 지금까지 한국에 들어오는 볼보 차량의 가격은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대체적으로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저와 꼬딩호님은 1억 5천에서 6천만원 범위로 예상을 했습니다. 구독자, 시청자님 여러분들의 희망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댓글로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볼보 체코 전시장의 EX90의 사진과 영상을 살펴보고 관련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에 들어올 EX90에 대해 가늠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현지의 사진과 영상을 공유해 주신 꼬딩호님께 진심으로 감사, 감호, 감육의 마음을 전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볼보 EX90에 대한 실제 출시 정보를 확인하면서 도움이 되실 거라 기대됩니다. 또한 EX90을 기다리고 계신 예비오너님께서는 제 콘텐츠를 보시며 기나긴 기다림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항상선 안전운행 후 줄볼라 하시고요. 볼보 차량의 출고를 존버하시는 예비오너님께서는 승리의 출고날까지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